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더우니까 건강 잘 챙겨 주시길 바랄게요.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 좌우장펑이 나오면서 하락장에서 매수했길 바랍니다. Hope you bought the dip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서 그는 다음 사상 최고가를 찍기 전까지, 이 올타임 하이 전까지는 모두 다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아직까지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위치에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알트코인은 시작조차 안 했죠. 최근에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조금씩 찍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알트코인 시즌 점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하락장에서 잘 매수했길 바란다. 뭔가 요런 스탠스로 좌우장평이 이제 조만간 고점 알트 시즌 올 테니까 지금까지 잘 준비했길 바래. 요런 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 드리면서 리플 펀더멘탈 또 잡아가 보실까요? 리플의 마크와 BNI 멜론, 뉴욕 멜론 은행이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잘 알려진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과 유착 관계가 매우 깊은 BNI 멜론과 리플, 그 RLUSD 수탁을 맡기게 됐다.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 자료죠. 리플사가 RLUSD, 리플 USD 보유고 보관을 위해서 BNI 멜론 은행을 선정했다. 그들끼리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BNI 멜론의 뒷배와 리플의 뒷배, 연준의 뒷배까지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들의 집합체, 그 뒷배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 BNI 멜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서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SAB 1-to-1 회계 지침을 완전히 면제받으면서 암호화폐 수탁업에 진출하고 있었죠.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BNI 멜론을 통해서 그들끼리 디지털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과거에 블랙록과 함께 서클 그리고 시크릿타이즈 역시 비들 펀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수탁 커스터디언 자체를 BNI 멜론으로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플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역시 뉴욕 멜론 은행을 보유고로 선정했다라는 거 주요 이정표로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 주주 구성 목록을 봤을 때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다츠앤칵스가 두 번이나 나오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파보게 된다면 다츠앤칵스 이 펀드 자체가 뱅가드의 자금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미국 최초의 은행이자 가장 큰 수탁고로 이용되고 있는 뉴욕 멜론 은행,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리플 RLUSD 역시 보관하게끔 지금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BNI 멜론 은행이 암호화폐 거대한 기관의 관심이 커지면서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바로 이게 RLUSD죠. 보관해 줄게, 여기다가 맡겨. 또한 리플사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점점 RLUSD의 영향력 자체가 거대해질 것이며, 리플 원장에 주조될 때마다 XRP의 소강 메커니즘은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BNI 멜론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POC라고 하죠. Proof of Concept, 리플 원장에 대한 가치의 인터넷 이미 개념 증명을 끝냈기 때문에 사실상 BNI 멜론에 RLUSD를 맡기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수순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입법이 너무 늦어졌어. 시간 끌기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올해 상반기 정말 암호화폐 시장
지지부진했습니다. 관세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비트 해킹 사건, 밈코인 사태, 머스크와의 분열, 중동 전쟁 리스크 등등 너무나 이 암호화폐 판을 흔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떨쳐 나가게끔 시간 끌기를 해왔다라는 거. 하지만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금융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Financial Innovation을 허락할 것이다. 리플 원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결국에는 리플을 통한 가치의 인터넷, RLUSD의 영향력 확대와 XRP의 효용력 증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방향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알케미페이라는 곳 하나의 페이먼트 시스템 회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리플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기도 이 RLUSD를 통해서 법정화폐 온램프 접근성을 지원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법정화폐로 결제할 때 이런 암호화폐 그리고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충분히 결제가 가능해지게끔 호환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알케미페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현재 173개국 이상 사용자들에게 이 알케미페이 네트워크를 통해 RLUSD로 손쉽게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게끔 온램프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 리플과 알케미페이 역시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뚫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케미페이는 하나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 회사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LUSD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RLUSD가 어디에 상장되고 활용되는지 보게 됐을 때 여기 알케미페이 또한 최근에 등록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구성이 알차지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떤 메이저 거래소들이 들어오게 될지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도 머지않은 시점에 RLUSD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년 10월서부터 이 알케미페이 같은 경우는 자체 레이어 1 알케미 체인까지 출시하면서 결제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앞장서고 있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와 같은 이런 대중적인 페이먼트 시스템과도 연결되는 알케미페이는 이미 규제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한 해 동안만 사용자 수가 300만 명에 달했다. 거래 건수도 800만 건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페이먼트 회사 그들이 RLUSD를 품고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RLUSD로 바꿔가지고 충분히 구매와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비자, 마스터,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는 알케미페이에서 리플 USD를 받아들였구나. 또한 알케미페이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쓰고 계시겠죠? 삼성페이와도 작년 10월 달에 통합을 하면서 점점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웹 3.0의 시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삼성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도 암호화폐가 탑재되면서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 리플 네트워크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와이즈에서 이더리움, 솔라나, XRP, 체인링크 4가지 코인을 언급하면서 토큰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투자사관학교에서 다 공부했던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의 펀더멘탈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끝까지 머무르시면 더더욱 큰 부의 확장 국면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카드 포인트로서 비트코인이라든지 XRP로 전환되면서 포인트로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또 일본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SBI의 자회사 A+를 통해서 일본의 첫 암호화폐 전환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본 신용카드 포인트로 리플 XRP 교환이 가능하다. 이제 슬슬 SBI 그룹, 기타오 요시타카,
리플과 또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인물 중에 하나죠. 암호화폐 실사용 확대가 이루어나고 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교환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용카드가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좀 발급을 받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의 포인트 활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것처럼 SBI의 자회사 A+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암호화폐 전환을 지원하고 있구나. 비트, 이더, XRP 등등 메이저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코인들 의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안성 역시나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역시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고 SBI 리밋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송금 솔루션이 이미 실사용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글로벌 유동성 비율이 12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 대비해서 머니 서플라이죠. 이 M2 통화량 지표가 굉장히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즉 이제 양적 완화의 시기, 또 뒤에서는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돈을 풀고 있죠. 반드시 위험 자산으로도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리플의 부자 목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2,500개 정도의 XRP만 가지고 있더라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죠. 평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목표 수량을 다시 한번 체크하자. 2,500개 그리고 한 8,7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안에, 그럼 올해 안에 한 10,000개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상위 5% 안에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구자의 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수량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재정 상황에 맞게 대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출 받는 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게 올라갔다가 또 크게 금방 내려갈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도 또 미래에는 그 대중들, 관심 없던 대중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또 급격한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셔야만 길게 더 좋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